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. 삼성과 키움의 대구 경기도 눈길을 모았습니다. 근데 여기도 결국 한 경기밖에 열리진 못했어요. 그죠. 뭐 그라운드 사정 취소도 예. 있었고 우천 취소도 있었고 대구도 좀 사정이 좋지 않았는데요. 말씀해 주신 대로 마지막 날 20일 경기만 진행이 됐습니다. 지금 스코어가 나오고 있는데 야구 스코어 맞습니다. 15대 10. 두 팀 다 두 자릿수 득점을 냈어요. 네. 그러니까 그만큼 양팀 투수들이 좀 고전했다는 의미가 되겠죠.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역시 라팍의 왕이라고 불릴 만한 이 디아즈 선수가 네. 멀티 홈런을 폭발하면서 역시나 이 자기의 이 존재감을 알렸고요. 여기에 구자욱, 김영우, 김태훈, 이재현, 이성규 선수까지 홈런이 7개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 홈 구장의 이 장점을 극대화하는 경기였다라고 보여지고, 왜냐하면 선발로 나온 후라도 선수가 4이닝 7실점 2자책이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 정도면 사실 조금 이기기 어렵다라고 좀 볼 수도 있는데 타선이 힘을 내면서 좀 크게 점수차를 벌렸고, 반대로 키움 입장에서는 초반에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. 알칸타라 선수가 5이닝 7실점 홈런을 4개나 맞았어요. 하지만 경기 중반 이후에 타자들이 좀 많이 쫓아갔습니다. 그러면서 어쨌든 두 자릿수 득점을 뽑았는데 좀 보면 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스톤 선수가 좀 마지막 경기를 치렀잖아요. 스톤 선수가 또 마지막 경기에서 또 홈런도 날리고 해서 키움이 좀 마지막까지 쫓아가는 모습은 보여줬다. 여기에 조금 뭐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까 뭐 이제 관중수 얘기했는데 삼성이 지금 1위죠. 그렇죠. 뭐 지금 뭐 시즌 초반부터 네.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. 근데 진짜 삼성 팬, 물론 삼성 팬이 아닌 분들도 라이온스 파크 찾겠지만 갈만 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야구를 여기서 조금만 이제 더 순위가 올라가면 네. 완전 이제 뭐 거의 평일에도 쉽지 않죠. 홈런이 그렇게 뻥뻥 터지는데 신나지. 경기장 가서 보면은. 네. 지금 보면은 홈 관중 수를 제가 지금 보니까 네. 삼성이 107만 94명입니다. LG가 이제 102만 9,738명. 이 두 팀이 지금 100만 명을 넘은 상태인데 삼성이 아직 경기 수도 좀 남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 뭐 130, 140만까지도 가지 않을까. 충분히. 지금 흐름이면 네.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키움은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. 왜냐하면은 최근 들어서 키움 자체 이슈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. 네. 그리고 이 경기가 감독 대행 체제로 치른 첫 번째 경기였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때 이제 훈련을 한번 했고요. 훈련을 하고 이제 경기들이 지금 계속 취소가 됐잖아요. 그러면서 설종진 감독 대행 체제로서는 이 경기가 처음이었습니다. 이제 설종진 감독 대행 체제가 이야기했던 게 우리는 후반기 4할에서 5할 정도의 승률이 목표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, 아직 첫 경기만 놓고 보면 뭐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지만 역시나 키움이 전반기 때 고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마운드거든요. 그렇죠. 첫 경기부터 지금 15실점을 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한 과제가 너무 뚜렷하게 나타난 것 같고, 그러니까 좀 뭐 한 경기만 놓고 보면 좀 모르겠어요. 하지만 좀 뭔가 이 짧은 기간 동안 그 칼라를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은 좀 들어요. 이게 그 이번에 감독, 단장, 수석 코치까지 교체 변경한 것을 두고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의 요지가 이거지 않습니까? 바꾼다고 달라질 수 있는 현재 상황이 아닌데, 이게 오히려 애매한 곳에다가 애꿎은 곳에다가 멍해를 지었다라는 비판이 있는데, 이번 경기가 좀 그런 걸 보여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그렇죠. 이게 양 팀이 후라도하고 알칸타라면 투수전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. 오히려 타격전이 됐어요. 두 팀의 그러니까 일선발이 나온 거잖아요. 근데 두 선수 다 7실점 했으니까 예상치도 못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. 근데 키움은 여전히 불펜이 안 되는 거예요. 불펜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거는 거의 헬이죠. 양팀 뭐 삼성도 마찬가지고 키움도 마찬가지고. 그렇네. 둘 다 불펜이 불펜이. 그러니까 지금 뭐 그냥 핵폭탄이 터지는 거죠. 근데 이런 경기인데 참 이게 이 단기간에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죠. 이 마운드 문제인데 사실. 그러니까 저는 4월 이 잔여 경기에 4할 때 뭐 5할 승률을 목표로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목표지.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. 그러니까 올 시즌 개막 전에 거의 모든 관계자나 전문가들이 키움을 그 11로 놨잖아요. 최하위로 봤죠. 저희만 봐도 이제 그렇게 예상을 했었잖아요. 키움이 최하위는 거의 상수.
왜 그랬겠냐 이거죠. 그만큼 타 팀하고 비교할 때 전력 차이가 너무 크다. 근데 그 내부에서는 그 가을약을 목표로 한다.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언론성 그냥 외부 멘트인가?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하나?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면 더 심각한데? 그러니까 이 자기 진단이 안 되는 거죠. 그 상황 파악이 안 예, 되는 그렇죠. 그러니까 그냥 외부에다가 얘기할 때 시즌 개막 전에 우리는 뭐 8위가 목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뭐 가을 야구를 목표로 하는 거는 이제 그 대회용 이제 멘트 아닐까. 그럼 목표를 잡고 가야 되니까. 예, 그렇죠. 당연히. 예. 뭐 여러모로 참 골치가 아픈 현재 키움입니다. 이게 그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했지만 이례적으로 선수협에서도 키움 구단에 대해서 성명을 내고 또 이제 KBO에서도 조사에 착수했다는 기사가 떴어요. 네, 뭐 이제 보셨겠지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. 말씀해주신 대로 선수협에서도 지난 16일 날 좀 성명이 나왔습니다. 뭐 저 내용이 너무 길어서 다 소개시켜드리진 못하겠지만 주요 내용은 그거예요. 뭐 비상식적인 인사 단행으로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어. 뭐 기형적인 인사 의혹과 낙하산 채용 비리 의혹 등 종류도 뭐 종합 선물 세트 수준이다. 뭐 이런 좀 강한 워딩이 있었고요. 그리고 좀 뭐 이러한 뭐 구단을 사유물로 인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문제를 좀 모르는 것 같다.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인식, 그리고 좀 비판 그런 것들이 이어졌고 여기에 이제 지금 고양이 어르죠. 2군 운영에 대한 좀 비판도 있었어요. 2군 좀 시설이 좀 낙후된 문제, 뭐 라커룸이나 뭐 그라운드나 뭐 이런 부분들에 좀 개선이 필요하다. 좀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뭐 아까 저희가 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키움이 이게 어쨌든 프로는 성적을 내야 되는 이 자리잖아요. 근데 좀 뭔가 좀 동떨어진 지금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. 그리고 지금 뭐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채용 비리 의혹, 네. 예, 그러니까 그분이 이장석 전 이제 대표가 KBO로부터 지금 영구 실격 처분을 받은 상황이잖아요. 그 2018년 12월 달에 이제 징역 3년 6개월 선고를 받았고 그 뭐 지금 규정상으로는 이분이 구단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되는 상황임에도 그렇죠.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좀 알다가도 모르겠다라는 좀 그런 표현이 좀 떠올라요 저는. 예. 그러니까 이게 사실 키움 팬들을 떠나서 이제 야구 팬들이라면은 한 팀이 이렇게 운영이 잘 안 돌아가게 되면은 그리고 전력이 다른 팀들에 비해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다 보면은 리그 자체가 건강해지지가 않잖아요. 이게 좀 경쟁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이기고 물리고 맞서고 이렇게 하면서 될 텐데 지금 이번 시즌 같은 경우가 딱 그거지 않습니까? 사실 뭐 역대급 시즌이다, 뭐 이제 굉장한 순위 경쟁이다 하면서 뭐 거의 8위까지 5할대 승률. 사실 이 8위까지의 5할대 승률의 가장 큰 지분은 키움이거든요. 그러니까 뭐 두산도 지금 조금 하위권으로 밀리긴 했지만 키움이 너무 초반부터 좀 많이 밀려났잖아요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키움이 조금만 승수를 조금 더 쌓았다면 제가 봤을 때는 순위 경쟁이 더 치열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상위권도 그렇고 중하위권도 그렇고 정말 물고 물린 싸움이 됐을 텐데 키움이 이렇게 벌어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거리가 좀 생기는 거죠.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볼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. 네. 일단은 이 얘기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그냥 쉽사리 끝날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럼 마지막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. 두산 대 SSG의 경기입니다. 직전에 두산은 롯데를 상대로 위닝을 했고 그리고 SSG는 연패에 빠졌었죠. 그 두 경기가 열렸었습니다. 네. 두산은 좀 분위기를 이제 좀 반전을 하는 듯한 지금 모양새예요. 예, 말씀 주신 대로 전반기 롯데와의 마지막 3연전에서 좀 좋은 결과를 냈고 이번 SSG와의 지금 시리즈에서도 두 경기는 취소가 됐고 두 경기는 좀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경기에서는 5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. 특히 제가 조금 놀란 거는 저 첫날 경기에서 SSG 앤더슨 선수가 선발로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앤더슨이면은 사실 지금 우리 리그에서 폰세급 뭐 그 정도 뭐 버금가는 투수라고 볼 수 있는데 홈런을 3개나 맞았습니다. 김재환
김동준, 오명진 뭐 이렇게 세 명이었을 거예요. 근데 앤더슨 선수가 홈런 3개를 한 경기에 맞은 게 제가 알기로는 KBO 리그 데뷔 후에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. 맥시멈이 아마 2개였을 거예요. 예. 뭐 물론 그러니까 문학이 좀 좁긴 해도 앤더슨 선수가 올해 문학에서 이날 경기 전까지 1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할 정도로 네. 문학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날은 두산 타자들이 계속 직구를 그냥 적극적으로 빵빵빵 치는 느낌이 들었고 그게 다홈런이 됐거든요. 그러면서 좀 뭐 두산이 좋은 결과를 냈고 다음날 경기에서는 또 곽빈과 김광현 뭐 어떻게 보면 리그의 신구 에이스 맞대결이었는데 2대1 두산이 승리를 거뒀습니다. 양팀 선발 투수들은 정말 잘 던졌고 결국엔 마지막에 이제 9회에 이제 박준순 선수의 이 안타가 나오면서 9회 초에 두산이 점수를 냈고 결국엔 두산이 이 승리 2승과 함께 이번 시리즈를 마무리했는데요. 좀 가장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두산 팬들 입장에서는 박준순 선수 때문에 정말 뭐 요즘 행복할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물론 이제 두산이 좀 상위 라운드에서 박준순 선수를 좀 지명했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경기를 거듭할수록 좀 적응하는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가 조금 더 전 좀 기대가 되는 느낌이고요. SSG 같은 경우에는 투수들이 사실 좀 잘 버텨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첫날 경기에서 잘루 12개, 다음날 6개, 이틀간 잘루가 좀 18개가 나왔거든요. 네. 좀 집중력에 대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공격이 좀 안 풀리는 느낌도 있었습니다. 결국에는 20일 경기 이후에 SSG 야수진 전원이 퇴근하지 않고 그라운드에 다시 나와서 투타를 진행했다. 좀 이런 이야기까지 들려왔습니다. 알겠습니다. 단장님 어떻게 보셨어요? 두산이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고 보세요?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5할 승률 마이너스 10이 되게 좀 마지노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이제 전반기 마지막 롯데하고 할 때 2승 1패 위닝하고 이제 이번 SSG 경기 할 때 2승하면서 이제 4승 1패가 된 거죠. 그러면서 지금 5할 승률에서 마이너스 11까지 좁혔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10 안으로 들어가느냐 그게 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네네. 근데 그런 상황인데 이번 주가 또 하필 또 한화 LG예요. 그러니까 우선은 LG니까. 예. 그러니까 우선은 5할 그러니까 이번 주는 3승 3패만 그쵸. 맞춰도 잘하는 거죠. 근데 반대로 만약에 한화 상대로 좋은 경기 펼치면은 두산은 분위기가 확 사는 거죠. 그렇죠. 근데 근데 전반기에 쉽지 대전에서 네. 수입 한번 했잖아요. 네. 하나가. 근데 그 바로 또 기아하고 할 때 또 수입회를 당했는데 이제 모르죠. 야구는 모르니까. 모르죠. 야구는 모르는데 하여튼 이번 6연전에서 또 이게 이 흐름이 이어갈 거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이번 주가 분수령이겠네요. 네네. 확실한 거는. 네네. 진짜 두산이 달라졌나 안 달라졌냐는 이번 주가 진짜네. 네네. 네. 그러니까 두산이 계속 제가 이제 가랑비에 옷 잡고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. 네. 이게 막 특별히 긴 연패는 없는데 주간 단위 승률은 항상 보면 2승 1무 3패, 뭐 2승 3패, 막 거의 마이너스 1 정도를 계속 지금 쌓아왔어요. 근데 그런데 지금 이번에 두 개 시리즈는 4승 1패로 하면서 고비를 넘더라고요. 항상 네네. 고비를 못 넘었어요. 그러니까 후반에 들어가서 고비를 못 넘었는데 어제 경기는 이제 조병현 선수가 이제 SSG에 나왔는데 9회 초아웃까지 잘 잡았습니다. 그래서 그냥 끝나나 보다 했는데 김재환 선수가 이제 안타 치고 대주자 조수행이 나왔잖아요. 도루하고 그다음에 박준순이 이제 결승타 치고 뭐 이런 게 이전의 두산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. 올 시즌에. 네, 그러니까 조금 고무적인 상황입니다. 알겠습니다. 반대로 SSG는 약간 이 타격 부진이 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. 좀 답답해요. 그러니까 작년에 같은 경우는 최정하고 에르디아가 결인을 했잖아요. 네. 두 선수가. 근데 올해는 두 선수가 못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 이렇게 좀 끌어줘야 되는데 사실 그 뒤에 나오는 뭐 한유섬 선수는 최근에 비교적 괜찮지만 고명준 뭐 이 선수도 그냥 이제 신인급이잖아요. 그러니까 누가 지금 팀 타선을 견인할 선수가 지금 없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안타는 쳐도 점수가 지금 안 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번 두 경기에서 점수가 한 점밖에 안 나니까 그렇죠. 이길 수가 없죠. 그러니까 좀 제가 계속 나올 때마다 SSG 얘기할 때 투수진은 괜찮다. 네. 결국엔 야수진이 문제다라고 항상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똑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즌 개막한 지 한
한 4달 정도 지났는데 상황이 크게 드라마틱하게 달라지지 않았거든요. 그렇다면 지금 시즌이 한 2달 조금 넘게 남은 것 같은데 이 기간에 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조금 고개가 좀 갸웃거리더라고요. 네. 근데 이 기간에 드라마틱한 변화는 트레이드죠. 네, 그러니까 지금 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, 예, 그러니까 31일이 마감이니까. 뭔가 하나 일이 터지려면 터질 수도 있겠네요. 근데 그게 또 그것도 애매해요. 네. 왜냐하면 지금 파리 팀까지는 이제 5할 가깝게 하면서 뭐 5강을 노리고 있고 두산도 지금 마이너스 10일까지 왔기 때문에 자녀 시즌은 리빌딩 모드로 갈 상황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 키움밖에 없죠. 트레이드를 지금 뭐 이렇게 셀러보다는. 근데 키움은 팔 선수가 없습니다. 지금 상황. 맞춰줄 선수가 없죠. 네, 그러니까 트레이드가 그렇게 막 그냥 뭐 주전급 트레이드 빅딜은 좀 쉽지가 않은 그쵸. 거예요. 뭐 김성욱 선수 트레이드 때도 사실 김성욱 네. 선수가 NC에서 못 나오고 있었던 네. 상황이고 또 이제 지명권에 대한 또 이해관계도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고 지금 상황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정말 엄청난 뭐 정말 뭐 주전급 선수들 아니면 뭐 1.50급 선수들 왔다 갔다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.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. 알겠습니다.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